안녕하세요. 반전미담 TV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특별합니다. 매일 아침 7시 정각 완벽한 정장 차림으로 외출하는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모두 그를 현직 외교관으로 알고 있었죠. 하지만 그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된 순간 모든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과연 이 남자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도 분명 감동받으실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도 미리 눌러주세요. 서울 외곽의 낡은 주택가, 이른 아침 7시. 골목길 사이로 규칙적인 발걸음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김영호 씨, 올해 69세. 그의 하루는 언제나 똑같은 패턴으로 시작됩니다. 알람이 울리기 전에 이미 눈을 뜨고 정확히 50분 동안 준비를 마친 후 집을 나서죠. 깔끔하게 다림질된 와이셔츠, 정성스럽게 매는 넥타이, 그리고 윤이 나는 검은 구두까지. 마치 청와대나 외교부 본부의 중요한 회의라도 있는 듯 완벽한 정장 차림입니다. 거울 앞에서 넥타이를 매는 영호 씨의 손길엔 수십 년간 쌓인 숙련미가 묻어났습니다. 삼각형 모양이 완벽하게 나올 때까지 3번을 다시 매고 칼라가 한 치의 오차도 없이 맞춰질 때까지 정성을 다했죠. 이런 모습을 본다면 누구든지 그가 여전히 현직에서 활동하는 외교관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아이고, 영호 씨 또 출근하시네요. 정말 부지런하시다. 길모퉁이에서 만난 동네 할머니가 반갑게 인사를 건넵니다. 할머니의 얼굴엔 존경과 부러움이 가득했죠. 영호 씨는 언제나처럼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며 온화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그의 목소리엔 특유의 품격이 묻어났습니다. 수십 년간 외교 현장에서 다져진 듯한 차분함과 예의 바름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오죠. 동네 사람들은 모두 그를 존경스럽게 바라봅니다. 아직도 외교부에서 일하고 계시는 분이라고 소문이 자자했거든요. 저분 정말 대단하시죠. 나이가 들어서도 저렇게 반듯하게 출근하시다니. 맞아요. 우리나라를 대표해서 일하셨던 분이시잖아요. 진짜 교양 있으신 분 같아요. 넥타이 매는 모습만 봐도 달라요. 역시 외교관 출신은 품격이 남다르네. 영호 씨가 지나간 자리엔 항상 이런 감탄의 목소리들이 남았습니다. 동네 사람들에게 그는 단순한 이웃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위상을 높였던 자랑스러운 외교관이었죠. 그는 이 모든 시선들과 기대감을 느끼고 있었지만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가방을 조금 더 꼭 쥐고 발걸음을 조금 더 빠르게 했을 뿐이었죠. 사실 그에게는 아무도 모르는 깊은 비밀이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이 완벽한 정장 차림의 진짜 이유, 그리고 규칙적인 외출에 숨겨진 목적 말입니다. 하지만 아직은 그 누구도 눈치채지 못했죠. 영호 씨 자신도 이 평범해 보이는 일상이 언젠가 동네 전체에 큰 파장을 일으킬 거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그의 하루가 또다시 조용히 시작되었습니다. 저녁 7시, 영호 씨가 집으로 돌아오는 시간입니다. 동네 어르신들은 벌써 그의 발걸음 소리를 기다리고 있었죠. 골목 어귀에서 장기를 두던 할아버지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영호 씨 들어오시네. 오늘도 고생 많으셨어요. 아이고, 또 야근하셨나 봐요. 요즘 외교부 일이 많나 보네. 영호 씨는 늘 그렇듯 정중하게 인사를 나누며 집 쪽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걸음엔 아침과는 다른 무게감이 느껴졌죠. 어깨가 조금 축 처져 있고 평소보다 발걸음도 느렸습니다. 하루 종일 무거운 짐을 진 듯한 피로가 온몸에 배어 있었어요. 저분 정말 대단하세요. 이른이 다 되어가는 나이에도 나라를 위해 일하시다니. 그러게요.
우리 같으면 벌써 은퇴했을 텐데. 동네 사람들의 칭찬 섞인 대화가 그의 뒤를 따랐지만 영호 씨는 그저 미소만 지을 뿐 별다른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깊은 생각에 잠긴 듯 아니면 뭔가 말하고 싶지만 참고 있는 듯한 표정이었죠. 집 앞에 도착한 영호 씨가 열쇠를 꺼내는 순간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하루 종일 긴장했던 마음이 집 앞에서야 비로소 풀어지는 것 같았어요.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서자 완전히 다른 세계가 펼쳐졌습니다. 어머, 영호야 왔구나. 우리 아들 오늘도 수고했어. 침대에 누워 계신 93살 어머니, 이순덕 할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치매가 진행되어 기억이 가물가물하지만 아들을 향한 애정만큼은 여전히 깊었죠. 영호 씨의 얼굴이 순간 밝아졌습니다. 하루 종일 숨겨왔던 진짜 표정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어요. 네, 어머니. 오늘도 잘 다녀왔습니다. 영호 씨는 정장 재킷을 벗으며 어머니 침대 옆으로 다가갔습니다. 할머니의 손을 잡자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어요. 이 순간만큼은 그가 품어야 했던 모든 무게들이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영호야, 너 오늘 회의 잘했니? 외교관 일이 힘들지? 할머니의 물음에 영호 씨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하지만 곧 다정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죠. 네, 어머니. 좋은 일들이 많았어요. 우리나라를 위해 열심히 일했습니다. 이것은 거짓말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어머니가 생각하시는 그 일과는 조금 다를 뿐이었죠. 할머니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우리 영호가 나라를 위해 일하니까 어머니가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몰라. 영호 씨의 눈시울이 살짝 붉어졌습니다. 어머니의 한마디 한마디가 그의 마음 깊숙이 스며들었어요. 바로 이 순간을 위해, 어머니의 이 미소를 위해 그는 매일 아침 넥타이를 매는 것이었습니다. 영호 씨의 서재에는 특별한 물건들이 고이 간직되어 있었습니다. 유리장 안에 정성스럽게 보관된 파란색 외교관 여권, 유엔 본부에서 받은 기념품들, 그리고 세계 곳곳에서 찍은 사진들. 이 모든 것들이 그의 화려했던 과거를 말해주고 있었죠. 30년간 대한민국 외교관으로 활동했던 김영호 씨. 그는 정말로 우리나라를 대표해서 세계 무대에서 활약했던 인물이었습니다. 젊은 시절 외교부에 합격했을 때의 기쁨, 처음 해외 근무지에 발령받았을 때의 설렘, 그리고 각국 대사관에서 쌓아온 수많은 경험들. 모든 것이 어제 일처럼 생생했어요. 기억나네.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연설했던 그날. 영호 씨는 책상 위에 오래된 사진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사진 속 젊은 그의 모습은 당당하고 자신감에 넘쳤죠. 한국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밤낮 없이 노력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은퇴 후에는 여행도 다니고 강연도 하며 여유로운 노후를 보낼 계획이었어요. 하지만 인생은 예상과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오래전 어머니가 치매 진단을 받은 그날, 영호 씨의 모든 계획이 바뀌었죠. 의사 선생님의 차분한 설명이 아직도 귀에 생생합니다. 초기 치매 단계입니다. 앞으로 점점 기억력이 떨어지실 거예요. 가족들의 세심한 보살핌이 필요합니다. 그 순간 영호 씨의 마음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평생을 그에게 헌신해 주신 어머니가 이제는 그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 된 것이었죠. 망설임은 없었습니다. 은퇴를 앞두고 있던 그는 즉시 조기 퇴직을 결정했어요. 부장님, 죄송합니다. 어머니를 돌봐야 해서요. 영호야, 좀 더 생각해봐. 내가 지금까지 쌓아온 경력이 얼마나 소중한데. 동료들과 상사들은 모두 만류했습니다. 하지만 영호 씨의 결심은 확고했어요. 어머니 한 분을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이
후회되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죠. 퇴직식 날 외교부 동료들이 준비해준 기념품을 받으며 영호 씨는 새로운 다짐을 했습니다. 이제는 대한민국이 아닌 어머니 한 분을 위한 외교관이 되자고 말이에요. 그 다짐이 지금까지 그를 지탱해주는 힘이 되었습니다. 서재에서 과거를 되돌아보던 영호 씨는 어머니 방으로 향했습니다. 할머니는 옛날 사진을 보며 웃고 계셨어요. 영호야, 이 사진 속 멋진 사람이 누구니? 사진 속 인물은 바로 젊은 시절의 영호 씨였지만 할머니는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영호 씨는 슬퍼하지 않았어요. 대신 다정하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죠. 어머니의 자랑스러운 아들입니다. 영호 씨에게는 잊을 수 없는 사랑이 있었습니다. 외교부에서 함께 일했던 후배 정미영 씨였죠. 그녀는 영호 씨보다 5살 어렸지만 일에 대한 열정과 따뜻한 마음씨로 모든 동료들의 존경을 받는 외교관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가까워졌고 오랜 시간을 함께 보내며 사랑에 빠졌어요. 영호 씨, 우리 이번 주말에 어머니께 인사드리러 갈까요? 미영 씨의 제안에 영호 씨는 기쁜 마음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모든 것이 완벽했어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꾸려갈 미래, 그리고 그들을 흐뭇하게 바라보실 어머니의 모습까지 모든 계획이 아름답게 그려져 있었죠. 결혼 예정일도 정해졌습니다. 이듬해 봄 벚꽃이 만개할 때쯤 결혼식을 올리기로 했어요. 청첩장 디자인까지 거의 완성된 상태였고 신혼집도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미영 씨는 웨딩드레스를 고르며 행복해했고 영호 씨도 평생의 동반자를 만난 기쁨에 가득 차 있었어요. 하지만 어머니의 치매 진단은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영호 씨가 조기 퇴직을 결정하고 어머니를 돌보겠다고 하자 미영 씨는 처음엔 함께하겠다고 말했어요. 저도 어머니를 모시고 살 수 있어요. 우리 함께 해봐요. 하지만 영호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영 씨의 밝은 미래를 자신 때문에 가로막을 수는 없었거든요. 치매 환자를 돌보는 일이 얼마나 힘든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미영아, 넌 아직 젊어. 더 큰 꿈을 펼쳐야 해. 하지만 영호 씨, 우리가 함께하면 안 돼. 이건 내가 혼자 감당해야 할 일이야. 그날 밤 두 사람은 서로를 붙잡고 울었습니다. 사랑한다는 마음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현실의 벽이 너무나 높았어요. 결국 미영 씨는 영국 대사관으로 발령을 받았고 영호 씨는 그녀를 공항까지 배웅했습니다. 행복하게 살아, 미영아. 영호 씨도요. 언젠가는 다시 만나자.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어요. 이번 이별이 마지막일 거라는 것을. 미영 씨는 결국 영국에서 좋은 사람을 만나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영호 씨는 그 소식을 듣고 마음 한편으로는 슬펐지만 동시에 안도감도 느꼈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행복하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했거든요. 지금도 가끔 미영 씨 생각이 납니다. 특히 어머니가 우리 영호는 언제 장가가니? 라고 물으실 때면 더욱 그래요. 하지만 영호 씨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놓아준 것도 어머니를 선택한 것도 모두 자신의 진심이었으니까요. 아침 8시 영호 씨는 정장 차림으로 집을 나서지만 그의 목적지는 외교부가 아니었습니다. 동네 한 바퀴를 돌아 근처 공원 벤치에 앉는 것이 그의 진짜 일과였죠. 손에는 어머니가 싸주신 도시락이 들려 있었어요. 우리 영호 도시락 챙겨가야지. 바깥에서 끼니 거르면 안 돼. 치매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는 여전히 아들을 챙기려 했습니다. 비록 예전처럼 완벽하지는 않지만
사랑하는 마음만큼은 변하지 않았어요. 영호 씨는 그런 어머니의 정성을 절대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공원 벤치에 앉아 도시락을 펼치는 영호 씨의 모습은 쓸쓸해 보였어요. 주변에는 진짜 출근하는 사람들이 바쁘게 지나다니고 있었지만 그는 혼자 조용히 식사를 했습니다. 가끔 지나가는 사람들이 저분도 바쁘게 사시네라며 인사를 건네면 영호 씨는 정중하게 응답했어요. 네, 안녕히 가세요. 도시락을 다 먹은 후에는 휴대폰을 꺼내 어머니와 영상통화를 했습니다. 이것이 그의 하루 중 가장 중요한 시간이었어요. 어머니, 저 지금 점심 잘 먹었어요. 그래, 우리 영호가 밥을 제대로 먹어야지. 외교관 일이 힘들어도 건강이 최고야. 화면 속 어머니의 얼굴을 보며 영호 씨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비록 기억은 가물가물하지만 아들을 향한 사랑만큼은 여전히 깊었거든요. 네, 어머니. 오늘 회의도 잘 마쳤어요. 우리나라를 위해 좋은 일 많이 했습니다. 이는 거짓말이 아니었어요. 어머니를 돌보는 것도 충분히 의미 있는 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어머니가 생각하는 그 외교관의 모습과는 달랐죠. 오후에는 병원에 들러 어머니의 약을 받아오거나 마트에서 필요한 물건들을 구입했습니다. 간병용품점에서 어머니를 위한 여러 용품들을 사는 모습은 마치 비서가 상사를 위해 업무를 처리하는 것 같았어요. 영호 씨에게는 어머니가 가장 중요한 VIP였거든요. 어머니, 제가 돌아갈게요. 그래, 우리 외교관 아들. 오늘도 수고했어. 집에 돌아와서도 영호 씨의 하루는 계속됩니다. 어머니의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약을 챙겨드리고 함께 텔레비전을 시청하며 대화를 나누죠. 어머니가 같은 이야기를 반복해도 영호 씨는 처음 듣는 것처럼 집중해서 들어드렸어요. 영호야, 너 정말 훌륭한 외교관이구나. 어머니가 자랑스러워. 네, 어머니. 저도 어머니가 자랑스럽습니다. 밤이 되면 어머니를 재우고 영호 씨는 혼자 내일을 준비했습니다. 정장을 다림질하고 구두를 닦고 넥타이를 정리하며 또 다른 하루를 준비하는 거죠. 이 모든 것이 어머니를 위한 소중한 의식이었습니다. 그날은 평소와 다름없는 하루였습니다. 영호 씨가 정장 차림으로 집을 나서자 동네 초등학생 지훈이가 호기심 가득한 눈빛으로 그를 바라봤어요. 지훈이는 평소에도 영호 씨에게 관심이 많았거든요. 할머니, 저 아저씨는 매일 어디 가세요? 응? 아, 저분은 외교관이셨던 분이야. 아직도 일하고 계시나 보네. 지훈이의 할머니가 대답해줬지만 아이의 호기심은 더욱 커졌습니다. 외교관이라는 직업이 어떤 건지, 매일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무척 궁금했어요. 오늘은 몰래 따라가 볼까? 방학이라 시간이 충분했던 지훈이는 조심스럽게 영호 씨의 뒤를 따라갔습니다. 처음에는 진짜 어딘가 중요한 곳으로 가시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영호 씨는 회사나 관공서가 아닌 동네 공원으로 향했죠. 공원으로 가시네. 지훈이는 나무 뒤에 숨어서 영호 씨를 지켜봤습니다. 영호 씨는 평소 자주 앉던 벤치에 자리를 잡고 가방에서 도시락을 꺼냈어요. 혼자서 조용히 식사하는 모습이 어딘지 쓸쓸해 보였습니다. 외교관 아저씨가 왜 공원에서 도시락을 드시지? 더욱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어요. 영호 씨가 휴대폰으로 누군가와 영상통화를 시작한 겁니다. 목소리가 작아서 정확히 들리지는 않았지만 정말 다정하고 따뜻한 어조였어요. 어머니, 저 지금 점심시간이에요. 도시락 맛있게 먹고 있어요. 지훈이는 깜짝 놀랐습니다. 외교관 아저씨가 어머니와 통화하고 계신 거였어요. 그런데 왜 공원에서 혼자 도시락을 드시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걸까요?
오후에는 더욱 의외의 장면들이 펼쳐졌습니다. 영호 씨는 병원에 들러 어떤 약들을 받아왔고 그 다음에는 간병용품점에서 여러 물건들을 구입했어요. 성인용 기저귀, 영양제, 그리고 침대에서 쓰는 여러 용품들까지. 저게 뭐지? 왜 저런 걸 사시는 거야? 지훈이는 점점 더 궁금해졌습니다. 외교관이라면 회의도 하고 중요한 사람들도 만나야 하는 거 아닌가요? 하지만 영호 씨의 하루는 전혀 달랐어요. 마지막으로 영호 씨가 마트에서 장을 보는 모습까지 목격한 지훈이는 집으로 달려가 할머니에게 모든 걸 이야기했습니다. 할머니, 외교관 아저씨가 진짜 이상해요. 왜? 무슨 일이야? 공원에서 혼자 도시락 드시고 병원에서 약도 받아오시고 이상한 가게에서 기저귀 같은 것도 사세요. 지훈이의 할머니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뭔가 이상하긴 했어요. 외교관이 왜 그런 물건들을 사실까요? 혹시 어르신이 아프신가? 할머니의 추측이 맞았습니다. 그날 저녁 지훈이의 할머니는 다른 동네 어르신들과 이 이야기를 나눴어요. 모두들 이상하다는 반응이었죠. 그러고 보니 영호 씨 집에서 나오는 걸 본 적이 없네요. 맞아요. 항상 영호 씨만 나오시고 의문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과연 영호 씨에게 무슨 일이 있는 걸까요? 동네 사람들의 호기심이 서서히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지훈이의 발견 이후 며칠이 지나자 동네 어른들 사이에서 조용한 관찰이 시작되었습니다. 평소 영호 씨를 존경해온 이웃들이었지만 아이의 이야기가 너무 구체적이어서 무시할 수 없었어요. 한번 확인해 보자. 정말 궁금하네. 그래서 몇몇 어르신들이 조심스럽게 영호 씨를 따라가 보기로 했습니다. 지훈이가 말한 것이 사실인지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영호 씨가 평소처럼 정장을 입고 나서자 동네 할머니 세 분이 멀찍이서 따라갔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어딘가 중요한 곳으로 가시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영호 씨의 발걸음은 공원으로 향했죠. 어머, 정말 공원으로 가시네. 지훈이 말이 맞았구나. 벤치에 앉아 도시락을 펼치는 영호 씨의 모습을 본 할머니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건 그 이후였어요. 영호 씨가 휴대폰을 꺼내 영상통화를 시작한 겁니다. 어머니, 저 지금 점심시간이에요. 오늘 회의 잘 끝났어요. 목소리가 살짝 들려왔는데 정말 다정하고 따뜻했어요. 하지만 할머니들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왜 공원에서 이런 통화를 하실까요? 어머니, 오늘도 우리나라를 위해 열심히 일했습니다. 점심도 맛있게 먹고 있어요. 그 순간 할머니들은 깨달았습니다. 영호 씨가 누군가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아니, 정확히는 거짓말이 아니라 어떤 이유로 진실을 숨기고 계신다는 것을 말이에요. 영상통화 화면을 자세히 보니 상대방은 나이가 많으신 할머니였어요. 침대에 누워 계신 듯 했고 영호 씨를 보며 행복해 하시는 표정이었죠. 우리 영호가 나라를 위해 일하니까 어머니가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몰라. 화면 속에서 들려오는 할머니의 목소리에 영호 씨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 순간 지켜보던 동네 할머니들도 모든 걸 이해했어요. 어머, 저분이 어머니를 위해서. 그러게요. 어머니가 아프신가 봐요. 할머니들은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었습니다. 너무나 가슴이 아팠거든요. 영호 씨가 매일 정장을 입고 나가는 이유, 공원에서 혼자 도시락을 먹는 이유, 그리고 어머니와 영상통화를 하는 이유까지 모든 것이 명확해졌어요. 영호 씨가 어머니를 속이는 게 아니라 어머니를 위해 연기하고 계신 거였구나. 그날 오후 동네 할머니들은 긴급 회의를 열었습니다. 영호 씨의 상황을 어떻게 도와드릴지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뭔가 도와드려야 하지 않을까? 그런데 영호 씨가 원하실까? 혹시 민망해 하시지는 않을까? 고민 끝에 할머니들은 조심스럽게 접근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영호 씨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자연스럽게 말을 걸었어요. 영호 씨, 혹시 우리가 도와드릴 일이 있을까요? 영호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설마 자신의 비밀이 들켰을까요? 하지만 할머니들의 따뜻한 눈빛을 보자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다는 걸 느꼈어요. 드디어 진실을 털어놓을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영호 씨는 잠시 멈춰섰습니다. 수년간 혼자 감당해온 무거운 비밀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어요. 하지만 동네 할머니들의 따뜻한 시선을 받으며 그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걸 느꼈습니다. 사실은 영호 씨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어머니가 치매를 앓고 계세요. 저는 더 이상 외교관이 아닙니다. 그 순간 모든 것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어머니의 치매 진단, 조기 퇴직 결정, 그리고 매일 아침 정장을 입는 이유까지 영호 씨는 수년 동안 참아왔던 이야기를 모두 털어놨어요. 어머니께서 제가 외교관이라고 믿고 계세요. 그래서 매일 출근하는 척 나가서 공원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할머니들은 말없이 영호 씨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들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한 아들의 깊은 효심과 사랑에 감동받았거든요. 영호 씨, 정말 대단하세요. 어머니를 위해 이런 일을. 저희가 몰라서 죄송해요. 그동안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동네 사람들의 반응은 영호 씨의 예상과 달랐습니다. 비난이나 동정이 아닌 진심 어린 존경과 감동이었어요. 그들은 영호 씨를 더욱 대단한 사람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며칠 후 동네에는 작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사람들이 영호 씨를 부르는 호칭이 바뀐 거예요. 외교관님 대신 효자님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죠. 효자님, 오늘도 출근하시네요. 어머니 건강은 어떠세요? 이제 영호 씨는 더 이상 숨기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동네 사람들 모두가 그의 상황을 이해하고 응원해 주었거든요. 가끔 할머니들이 반찬을 가져다 주시기도 하고 어머니 안부를 묻기도 했어요. 무엇보다 감동적인 것은 영호 씨가 여전히 매일 정장을 입고 나간다는 점이었습니다. 이제는 어머니를 위한 연기가 아니라 진짜 자신의 일처럼 여기게 된 거예요. 나는 오늘도 어머니를 위한 출근을 합니다. 공원 벤치에서 어머니와 영상 통화를 할 때 영호 씨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슬픔이 없었어요. 대신 자부심과 사랑이 가득했죠. 어머니, 오늘도 좋은 하루였어요. 많은 분들이 어머니 안부를 물어보셨어요. 그래, 우리 영호가 인기가 많구나. 어머니가 자랑스러워. 어머니의 웃음소리를 들으며 영호 씨도 환하게 웃었습니다. 이제 그에게는 든든한 지원군이 생겼어요. 동네 사람들 모두가 그의 사랑을 응원하고 있었거든요. 영호 씨의 이야기는 이렇게 계속됩니다. 매일 아침 넥타이를 매며 어머니를 위한 하루를 시작하는 것, 그것이 그의 가장 소중한 일이었어요. 진정한 사랑은 이런 것이 아닐까요?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도 변하지 않는 마음, 그것이 바로 영호 씨가 보여준 아름다운 사랑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누군가를 위한 조용한 사랑, 그리고 변하지 않는 효심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느끼셨을 겁니다. 우리 주변에도 이런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죠. 반전 미담 TV에서는 앞으로도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들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려요. 여러분이 겪으신 따뜻한 사연이나 주변에 미담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댓글로 알려주세요. 보내주신 모든 사연은 정성껏 영상으로 제작해서 많은 분들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